가족이란 이름으로 맺어진 인연 그 끝에 숨겨진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요? 만약 당신이 사랑했던 가족이 모두 거짓이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연일기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한 한 어머니가 마주한 배신과 진실 그리고 그 끝에서 찾은 진정한 가족의 의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실 거예요. 저는 올해 68 살륜경자라고 합니다. 평생을 남편과 함께 작은 플라스틱 공장을 운영하며 자식 셋을 키워왔어요. 장남 진수장녀, 진아막내 진혁이까지. 정말 힘들게 키웠죠. 그런데 지난달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오늘 공장에 새 주문이 들어온다더라. 고 말하던 사람이 그날 저녁에는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죠. 장례식장은 정말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남편이 동네에서 인심이 좋기로 유명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었어요. 아이들의 표정이 슬픔보다는 다른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아버지 장례 끝나면 공장 일 정리해야 해요. 이제 제가 맡아서 할게요. 장남 진수가 장례식장에서부터 공장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아버지 시신 앞에서 말이에요. 오빠 지금 그런 이야기 할 때예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신데. 장녀 진아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빛은 차가웠어요. 마치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죠. 형 누나 우리 나중에 따로 이야기해요. 엄마 앞에서는. 막내 진혁이는 해외에서 사업을 한다며 몇 년 만에 돌아왔어요.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비싼 시계를 차고 있더라고요. 성공한 것 같아 보였어요.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온 후 아이들은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차를 우리고 있었는데 아이들의 대화가 들렸어요. 공장 경영권은 당연히 제가 물려받아야죠. 장남이니까. 오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엄마 의견도 들어봐야 하고. 형 누나 저도 아버지 유산에 대한 권리가 있어요. 해외 사업 때문에 돈이 좀 필요하거든요. 아이들이 아버지 장례를 치른 바로 그날 유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실망했어요. 하지만 아이들도 각자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참았죠. 며칠 후 진수가 저를 찾아왔어요. 엄마 공장 일은 제가 맡아서 할게요. 엄마는 이제 쉬세요. 진수야 아직 아버지 49제도 안 지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해요. 공장 운영하려면 젊은 사람이 해야죠. 엄마 혼자서는 힘들어요. 진수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급하게 서두르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죠. 그 다음 날에는 진아가 찾아왔어요. 엄마 제가 이사 와서 엄마 돌봐드릴게요. 진아야 내가 이혼하고 힘든 건 알지만 엄마는 괜찮아. 엄마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요즘 독거노인 대상 범죄도 많고. 제가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진아는 그렇게 말하면서 짐을 가져와서 제 집에 눌러 앉았어요. 처음에는 고마웠어요. 혼자 있으니까 외롭기도 했고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이상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진아는 제가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는지 자세히 물어봤어요. 그리고 제 방을 자주 들락날락했죠. 청소한다는 핑계로요. 일주일 후에는 진혁이 찾아왔어요. 엄마 해외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투자금이 좀 더 필요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 한 5천만 원 정도요.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몇 배로 불려서 드릴게요. 5천만 원이라니요. 저희가 평생 모은 돈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었어요. 진혁아 그런 큰 돈을 갑자기 어떻게? 엄마 저 믿으시죠? 제가 언제 거짓말했어요? 진혁이는 그렇게 말하면서 비싼 브랜드 옷과 시계를 자랑했어요. 정말 성공한 것 같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밤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열쇠 하나를 발견한 거예요. 처음 보는 열쇠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봉인된 편지 한 통이 있었죠. 편지 겉봉에는 경자에게 내가 죽으면 읽어라 라고 남편의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저에게 무슨 말을 남겨둔 걸까요? 편지를 열어보니 이런 내용이었어요.
여보,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건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야. 내게는 당신이 모르는 과거가 있어. 언젠가 그 과거가 우리 가족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거야. 만약 내가 갑자기 죽게 되면이 열쇠로 우리 집 지하실 구석에 있는 금고를 열어봐. 거기에 모든 진실이 있어. 저는 정말 놀랐어요. 남편에게 제가 모르는 과거가 있다니요. 그리고 우리 집에 지하실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어요. 남편이 참고라고만 했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남편의 편지 내용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의 이상한 행동들도 신경 쓰였고요. 다음 날 아침 진아가 이상한 질문을 했어요. 엄마 아버지가 혹시 비밀 계좌나 그런 거 있다고 하신 적 없어요? 비밀 계좌? 그런 거 왜?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아버지가 워낙 꼼꼼하신 분이셔서. 진아의 질문이 너무 이상했어요. 왜 갑자기 비밀 계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날 오진수도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엄마 아버지 유품 정리하시면서 특별한 거 없었어요? 열쇠나 서류 같은 거? 왜 그런 걸 찾니? 공장 관련 서류가 있을 수도 있어서요. 아이들이 뭔가를 찾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발견한 열쇠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내서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정말 오랜만에 내려가는 곳이었어요. 남편이 항상 위험하니까 내려가지 마라고 했었거든요. 지하실 구석에 정말 작은 금고가 있었어요. 남편의 열쇠로 열어보니 그 안에는 통장 여러 개와 보험 증서 그리고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통장을 보니 제가 전혀 모르는 계좌들이었어요. 그리고 잔액이 상당했어요. 몇억 원은 되어 보였죠. 보험 증서도 제가 모르는 보험이었어요. 보험금이 10억 원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사진이었어요. 젊은 시절에 남편이 낯선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는데 그 남자의 얼굴이 어디선가 본 것 같았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진아가 돌아온 거였어요. 저는 급하게 금고를 닫고 위로 올라갔어요. 엄마 어디 계셨어요? 아지아실에서 좀 정리하고 있었어. 지하실에 뭐가 있어요? 별거 없어. 그냥 오래된 물건들. 진아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뭔가 의심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 다음 날부터 아이들의 행동이 더욱 이상해졌어요. 진수는 공장에 가서 직원들에게 자기가 새 사장이라고 말하고 다녔어요. 제 허락도 받지 않고 말이에요. 공장 직원 김 과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사장님, 진수 씨가 공장 운영권을 넘겨받았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아니에요, 김 과장님.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진수 씨가 새로운 계약서도 가져오고 공장 기계도 점검한다고 하던데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진수가 제 허락도 없이 공장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진수가 집에 왔을 때 저는 따져 물었어요. 진수야, 내가 공장에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니? 엄마 공장 운영하는 거예요. 엄마 혼자서는 못 하잖아요. 내가 언제 너한테 공장을 맡긴다고 했니? 엄마 현실을 봐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누가 공장을 운영해요? 저 아니면 누가 해요? 진수의 말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예전에 착한 아들 같지 않았죠. 진수야, 내가 왜 이렇게 변했니? 변한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 너무 순진해요. 그때 진아가 끼어들었어요. 오빠 엄마한테 왜 그렇게 말해요? 누나도 마찬가지야. 엄마 돈 관리한다면서 통장이랑 도장 다 가져간 거 나도 알고 있어. 진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진아가 제 통장과 도장을 가져갔다고요? 진아야, 그게 정말이니? 엄마, 혼자서 돈 관리하시기 힘드실까봐 제가 도와드리려고. 내 허락도 없이? 엄마 요즘 보이스피싱도 많고 위험해요. 제가 관리해드리는 게 안전해요. 진아도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제 돈을 제 허락 없이 가져간 건 명백한 잘못인데 말이에요. 그때 진혁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투자금 준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진혁아, 엄마가 지금 좀 복잡해서. 엄마 시간이 없어요. 이번 주 안에 돈을 보내야 해요. 그런 큰 돈을 갑자기 어떻게? 엄마 저 믿으시죠? 제가 성공하면 엄마도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진혁이의 목소리에서 조급함이 느껴졌어요. 뭔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 친구인 박미선에게 전화를 했어요. 미선이는 저와 어릴 때부터 친구였고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미선아, 나 좀 이상해. 경자야, 무슨 일이야? 우리 애들이 갑자기 이상해졌어.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서부터. 저는 미선이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아이들의 이상한 행동, 남편의 편지 지하실의 금고까지 모든 걸 말했죠. 경자야, 그거 심상치 않은데? 애들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내가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조심해. 그리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 필요하면 나한테 연락해. 미선이와 통화를 하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불안했죠. 며칠 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진아가 제 서명을 위조해서 은행에서 돈을 빼간 거예요.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윤경자 고객님, 어제 5천만 원 인출하신 건 맞으시죠? 네? 저는 어제 은행에 간 적이 없는데요. 그런데 고객님 딸분이 오셔서 위임장과 함께 인출하셨는데요. 저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진아가 제 서명을 위조해서 돈을 빼간 거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진아를 따져 물었어요. 진아야, 내가 은행에서 내 돈을 빼간 거 맞니? 엄마, 그게 급한 일이 있어서. 급한 일이 뭔데 내 허락도 없이 내 돈을 가져가니? 엄마, 제가 이혼하고 나서 생활비가 없어서 잠깐만 빌린 거예요. 5천만 원을 잠깐 빌린다고? 진아는 변명만 늘어놓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는 엄마 돌봐드리려고 여기 온 건데 왜 이렇게 의심하세요? 돌봐준다면서 내 돈을 훔쳐가는 게 돌봄이니? 훔쳐간 게 아니라 빌린 거라고요. 그때 진수도 집에 들어왔어요. 진아와 진수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진수야, 너도 알고 있었니? 진아가 내 돈 빼간 거? 엄마, 누나가 급한 일이 있다고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진수도 공범이었던 거예요. 형제가 짜고 제 돈을 빼간 거였죠. 그날 밤 진혁이 갑자기 집에 나타났어요. 평소와 달리 초조해 보였어요. 엄마 투자금 언제 보내주실 거예요? 진혁아, 엄마가 지금 돈이 없어.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 보험금도 있고 공장도 있잖아요. 진혁이가 보험금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지하실에서 발견한 보험 증서를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진혁아, 너 보험금에 대해서 뭘 알고 있니? 엄마 아버지가 생전에 말씀하셨어요. 큰 보험에 들어놨다고.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은 그런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때 갑자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는데 누가 올까요? 문을 열어보니 낯선 남자가 서 있었어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얼굴이었어요. 의문의 남자, 윤경자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의문의 남자. 저는 고인이 된 남편분과 오래된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남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지하실에서 본 사진 속의 남자라는 걸 알았어요. 아이들이 모두 거실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남자를 부엌으로 안내했어요. 의문의 남자, 경자 씨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무슨 부탁이요? 의문의 남자, 혹시 남편분이 편지나 열쇠 같은 걸 남겨두지 않았나요? 그 남자도 열쇠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정말 남편과 가까운 사이였나 봐요. 당신은 누구세요? 우리 남편과 어떤 관계죠? 의문의 남자, 저는 남편분의 형입니다. 형이라고요? 남편에게 형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형이라고요? 우리 남편이 외동아들이라고 했는데요. 의문의 남자,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나중에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그 남자가 급하게 말했어요. 의문의 남자, 경자 씨 지금 위험해요. 아이들을 조심하세요. 네? 무슨 소리예요? 의문의 남자, 아이들이 남편분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이용하려고 해요. 그때 거실에서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누구랑 이야기하세요?
의문의 남자가 급하게 말했어요. 의문의 남자. 제가 간 다음에 지하실 금고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이 번호로 연락하세요. 그 남자는 명함을 주고 급하게 나갔어요. 엄마 방금 누가 왔어요? 아버지 친구분이었어.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문상 인사. 아이들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에 저는 다시 지하실로 내려갔어요. 금고를 다시 열어보니 처음에 못 본 서류들이 더 있었어요. 그 서류들을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남편이 과거에 보험 사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건으로 큰돈을 받았다는 기록도 있었고요. 더 충격적인 건강보험 사기에 아이들도 연루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남편의 계획에 참여했다는 거였죠. 서류를 더 자세히 보니 남편이 여러 번에 걸쳐 보험 사기를 저질렀다는 증거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아이들이 증인 역할을 했다는 기록도 있었고요. 진수는 15살 때부터, 진아는 12살 때부터 아버지의 사기에 가담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건 진혁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진혁이가 해외에서 성공한 사업가가 아니라 실제로는 국제사기단의 일원이라는 정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인터폴에서 수배 중이라는 내용도 있었어요.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평생 사랑하고 믿었던 가족들이 모두 범죄자였다니요. 그리고 저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때 갑자기 지하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어요. 엄마 거기서 뭐 하세요? 진아였어요. 저는 급하게 서류들을 금고에 넣고 문을 닫았어요. 아진아야,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었어. 이 시간에 왜 여기서 정리를 해요? 위험해요. 진아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뭔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잠이 안 와서 그래. 올라가자. 위로 올라가면서 진아가 말했어요. 엄마 요즘 밤에 자주 돌아다니시네요.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혹시 아버지가 뭔가 특별한 걸 남겨두셨어요? 진아가 또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특별한 게 뭘 말하는 거니?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의문의 남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어제 오신 분 맞죠? 이야기 좀 더 해야겠어요. 의문의 남자. 늦어도 그러고 싶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동네 카페로 오세요. 카페에서 만난 그 남자는 자신을 고민철이라고 소개했어요. 경자 씨 제가 정말 남편분의 형이 맞아요. 다만 저희는 어릴 때 헤어져서 연락을 못하고 살았어요. 그럼 왜 지금 나타나신 거예요?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경자 씨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고민철 씨가 말을 이어갔어요. 남편분이 과거에 저지른 일들 때문에 가족들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그 일에 연루되어 있어서 더 복잡하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정말 그런 일에 연루되어 있나요? 안타깝게도 그래요. 진수 씨는 현재 사업 실패로 몇억 원의 빚을 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진수가 빚을 지고 있다니요. 그래서 그렇게 공장을 차지하려고 했던 거군요. 진아 씨는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문제로 곤란한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돈을 가져간 거고요. 그럼 진혁이는요? 진혁 씨가 가장 심각해요. 해외에서 투자 사기를 저질러서 현재 인터폴에서 수배 중이에요. 그래서 한국으로 도망온 거예요. 제가 지하실에서 본 서류 내용이 모두 사실이었던 거예요. 경자 씨 지금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아이들이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보험금이요? 남편분이 경자 씨 명의로 거액의 보험에 가입해 놨어요. 보험금이 10억 원이 넘어요.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 명의로 그런 큰 보험에 들어있다니요. 그럼 아이들이 저를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진혁 씨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서 더 위험해요.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제가 평생 사랑했던 아이들이 저를 해치려 한다니요. 경자 씨 혼자 집에 계시면 안 돼요. 당분간 다른 곳에 계세요. 하지만 어디로 가요? 제가 아는 안전한 곳이 있어요.
거기서 계시면서 대책을 세워봐요. 고민철 씨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집에 있으면 정말 위험할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가서 간단히 짐을 쌌어요. 진아가 물어봤어요. 엄마 어디 가세요? 미선이 집에서 며칠 있을 거야. 왜 갑자기요? 혼자 있으니까 외로워서. 진아의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계획이 틀어진다는 표정이었거든요. 고민철 씨가 알려준 곳은 조용한 펜션이었어요. 거기서 며칠 지내면서 상황을 정리해 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날 밤 진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친구 집에 있어. 엄마 급한 일이 생겼어요. 당장 돈이 필요해요. 무슨 일인데? 투자건이 틀어져서 큰일 났어요. 이번 주 안에 돈을 구하지 못하면 정말 위험해져요. 진혁이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혁이를 믿을 수 없었어요. 진혁아, 엄마가 지금 돈이 없어. 엄마 아버지 보험금 있잖아요. 그걸로 좀 도와주세요. 진혁이가 보험금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정말 저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진혁아, 그런 보험금은 없어. 엄마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진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위협적으로 변했어요. 엄마 협조 안 하시면 후회하실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다음 날 고민철 씨가 펜션으로 찾아왔어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경자 씨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진혁 씨가 한국에 들어온 이유를 알아냈어요. 해외에서 거대한 투자 사기를 저질렀는데 피해자들이 그를 찾고 있어요. 고민철 씨가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진혁 씨가 해외 동포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투자 사기를 벌였어요. 피해 금액이 수백억 원에 달해요. 수백억 원이요? 네, 그래서 피해자들이 사채업자들을 고용해서 진혁 씨를 찾고 있어요. 진혁 씨는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진혁이가 그렇게 급하게 돈을 구하려고 했던 거군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건진혁 씨가 어머니를 이용해서 돈을 구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를 어떻게 이용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고민철 씨가 말을 멈췄어요. 아니면 뭐요? 어머니의 보험금을 받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온몸이 오싹해졌어요. 진혁이가 정말 저를 해치려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경자 씨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있나요? 남편분이 남겨둔 자료들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추가로 조사한 자료들도 있고요. 고민철 씨가 두꺼운 파일을 꺼냈어요. 이게 진수 씨의 빚 관련 자료예요. 현재 15억 원의 빚을 지고 있어요. 15억 원이라니요. 상상도 못할 큰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진아 씨의 이혼 소송 자료예요. 위자료로 5억 원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에요. 진아도 그런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건 진혁 씨의 해외 사기 사건 자료예요. 인터폴 수배서도 있어요. 자료를 보니 정말 심각했어요. 아이들이 모두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정말 저를 내 어머니의 재산과 보험금이 그들에게는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평생 사랑했던 아이들이 저를 돈으로만 보고 있었다니요.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진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집에 안 계시네요. 친구 집에 있다고 했잖니. 엄마 집에 좀 들어오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긴데? 전화로는 말하기 어려워요. 가족 회의를 해야 해요. 진수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급함이 느껴졌어요. 고민철 씨가 제 옆에서 고개를 저었어요. 진수의 엄마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엄마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거든요.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라니요? 진수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와 관련된 게 뭔데? 엄마 전화로는 안 돼요. 꼭 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고민철 씨와 상의했어요. 경자 시절 때 가시면 안 돼요. 위험해요. 하지만 아이들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함정일 수 있어요. 어머니를 집으로 유인하려는 거예요. 고민철 씨의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박미선이 펜션으로 찾아왔어요. 경자야, 너희 집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야? 오늘 오후에 너희 집 앞에 검은 차가 계속 서 있더라. 그리고 낯선 남자들이 집 주변을 돌아다녔어. 검은 차와 낯선 남자들이라니요. 혹시 진혁이를 찾는 사람들일까요? 아마 진혁 씨를 찾는 사람들일 거예요. 상황이 더 복잡해졌네요. 경자야, 너희 애들이 뭔가 큰일을 저질렀구나. 미선이에게도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미선이는 정말 놀라면서도 저를 걱정해 주었어요. 경자야, 이제 정말 경찰에 신고해야 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이들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제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고민철 씨와 함께 경찰서에 갔어요. 담당 형사는 김 형사라는 분이었어요. 어머님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저는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의 편지 지하실의 금고아이들의 이상한 행동 그리고 고민철 씨가 알려준 정보들까지 모든 걸 말했죠. 증거 자료들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고민철 씨가 준비한 자료들을 모두 보여드렸어요. 김 형사는 자료들을 보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거 정말 심각한 사건이네요. 특히 진혁 씨의 경우는 국제 수배자라서 더 복잡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어머님의 안전이 최우선이에요. 그리고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해요. 김 형사가 계획을 설명해 주었어요. 어머님이 집으로 돌아가셔서 아이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거예요. 물론 저희가 몰래 보호하면서요. 그게 안전한가요? 저희가 24시간 감시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께 소형 녹음기도 드릴게요. 위험하지만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었어요. 그날 오후 저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아이들이 모두 거실에 모여 있었어요. 엄마 어디 계셨어요? 연락도 안 되고. 미선이 집에 있었다고 했잖니. 엄마, 우리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진아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것 같은 표정이었거든요. 엄마 앉으세요.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진혁이도 와 있었어요. 평소보다 초조해 보였어요. 무슨 이야기인데 그렇게 심각하니? 엄마 아버지가 우리에게 비밀을 숨기고 계셨어요. 진수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큰 보험에 가입하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비밀 계좌도 있고요. 아이들이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게 된 걸까요? 너희가 그걸 어떻게 알았니? 엄마 아버지가 생전에 저희에게 말씀하셨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엄마를 도와달라고.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엄마, 그 돈으로 우리 가족이 모두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저도 해외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새로 시작할 수 있고요. 아이들이 저를 설득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들의 진짜 의도를 알고 있었어요. 그런 돈은 없어. 아버지가 그런 보험에 가입한 적 없어. 엄마 왜 거짓말하세요? 저희도 다 알고 있어요. 진수의 목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어요. 엄마 혼자서 그런 큰 돈을 관리하시기 어려우실 거예요.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이들이 점점 압박해오고 있었어요. 저는 녹음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했어요. 너희가 왜 그렇게 그 돈에 관심이 많니? 엄마 가족이니까 당연하죠. 그때 진혁이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 숨기세요. 저희도 다 알고 있다고요. 진혁아, 왜 그렇게 화를 내니? 엄마가 계속 거짓말 하시니까요. 진혁이의 본성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진여가 진정해. 엄마 저희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왜? 저희 모두 돈이 급하게 필요해요. 드디어 진수가 솔직하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사업 실패로 큰 빚을 졌어요. 이자만 해도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나가요. 저도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를 물어줘야 해요. 저는 해외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이들이 각자의 사정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 돈을 노리고 있었던 거니? 엄마 그게 아니라 저희가 도움이 필요해서. 엄마, 저희도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 가족이잖아요. 서로 도와야죠. 아이들이 변명을 늘어놓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서명을 위조하고 내 돈을 훔쳐간 거니? 엄마 그건 잠깐 빌린 거예요. 그리고 진혁이 너는 해외에서 사기를 쳤다면서? 진혁이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엄마 그게 어떻게? 너 지금 인터폴에서 수배 중이라면서? 진혁이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엄마 누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네가 저지른 일을 다 알고 있어. 그때 진수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엄마 누가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니. 너희가 저지른 일이 중요하지. 엄마 저희가 어쩔 수 없었어요.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진아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어요. 엄마 저희를 도와주세요. 정말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너희가 나를 해치려고 했으면서? 그 말을 듣자 아이들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너희가 내 보험금을 노리고 있다는 거 다 알고 있어. 진혁이가 갑자기 폭발했어요. 엄마 누가 그런 헛소리를 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헛소리니? 너희가 정말 나를 해치려고 했던 거 아니니? 아이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뭔가 계획이 틀어졌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어요. 고민철 씨가 들어왔어요. 경자 씨 괜찮으세요? 아이들이 고민철 씨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당신 누구세요? 저는 고민철입니다. 경자 씨 남편분의 형이에요. 아이들이 서로 당황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아버지 형이라고요? 아버지가 외동아들이라고 하셨는데요. 그건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 그래요.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고민철 씨가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진수 씨 현재 15억 원의 빚을 지고 계시죠? 그게 어떻게? 진아 씨는 이혼 위자료로 5억 원을 물어줘야 하고요. 저희 사생활을 왜 조사하세요? 그리고 진혁 씨는 해외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투자 사기를 저질렀죠. 진혁이가 완전히 얼굴이 하얘졌어요. 그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에요. 여기 인터폴 수배서도 있어요. 고민철 씨가 수배서를 보여주자 진혁이가 완전히 당황했어요. 이건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이 어머니의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던 거죠.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언제 엄마를 해치려고 했어요? 진수가 발끈했지만 이미 모든 게 드러난 상황이었어요. 경자 신호금기 잘 작동하고 있죠? 아이들이 녹음기 이야기를 듣고 더욱 당황했어요. 엄마 저희 대화를 녹음하셨어요? 그래 너희가 한 말 모두 녹음했어. 그때 갑자기 진혁이가 화를 내며 일어났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저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신 거예요? 함정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려고 한 거야. 엄마 저희가 엄마 자식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진혁이가 감정적으로 호소했지만 저는 더 이상 속지 않았어요. 자식이라면서 엄마를 해치려고 했니? 엄마 저희가 언제 엄마를 해치려고 했어요? 진수 시어머니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진수가 할 말이 없어졌어요. 저는 정말 엄마를 돌보려고 했어요. 돌본다면서 어머니 통장에서 5천만 원을 빼간 거죠? 진아도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또 열렸어요.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경찰입니다. 모두 움직이지 마세요. 김영사와 몇 명의 경찰관들이 들어왔어요. 이게 뭐예요? 왜 경찰이 와요? 진혁 씨 당신은 국제수배자입니다. 체포하겠습니다. 경찰이 진혁이에게 수갑을 채웠어요. 엄마 도와주세요. 진혁이가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진수 씨와 진아 씨도 사기와 절도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합니다. 사기요? 저희가 언제 사기를 쳤어요? 어머니 서명을 위조해서 돈을 빼간 것도 사기에 해당합니다. 진아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경찰서로 끌려갔어요.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증인은
피고인들과 어떤 관계입니까? 저는 피고인들의 어머니입니다. 법정에서 그 말을 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증인께서는 피고인들의 범행을 직접 목격하셨나요? 내재 서명을 위조해서 돈을 빼가는 것도 박고절을 해치려는 계획도 들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 재생됐어요. 아이들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진수 목소리, 녹음, 엄마 보험금으로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진영 목소리, 녹음, 엄마가 협조 안 하시면 다른 방법을 써야 해요. 아이들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피고인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해치려는 의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보험금을 노리고 있었던 것은 명백합니다. 재판은 몇 주 동안 계속됐어요. 그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들이 드러났어요. 남편이 과거에 저지른 보험 사기 사건도 재수사됐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아이들을 키웠다는 사실도 밝혀졌어요. 결국 판결이 나왔어요. 피고인 진혁은 국제 사기 및 국내 사기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합니다. 진혁이가 가장 무거운 형을 받았어요. 피고인 진수는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진아는 절도 및 문서 위조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진아는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저와는 연락을 끊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정말 허전했어요. 그래도 마음은 편했어요. 더 이상 거짓말과 배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고민철 씨가 찾아왔어요. 경자 씨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혼자 살기는 처음이라서. 경자 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민철 씨는 정말 남편의 형이 맞았어요. 어릴 때 가족 사정으로 헤어져서 연락을 못하고 살았다고 했어요. 남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부탁했어요. 경자 씨를 꼭 지켜달라고. 정말요? 내 남편분이 자신의 과거 때문에 가족들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걱정하셨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해줬다는 걸 알고 감동했어요. 며칠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남편이 남긴 비밀 계좌의 돈을 모두 사회에 기부하기로 한 거예요. 그 돈은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이었으니까 제가 가질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거액을 기부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 돈은 원래 제 것이 아니었어요. 정당한 곳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기부 소식이 신문에 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칭찬해 주었어요. 박미선이 찾아와서 말했어요. 경자야 정말 잘했어. 네가 정말 대단해. 미선아 나도 이제 새로 시작하려고 해. 어떻게? 공장을 정리하고 작은 카페를 열어볼까 해. 저는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어요. 몇 달 후 정말로 작은 카페를 열었어요. 새 출발 카페라는 이름으로요. 고민철 씨가 도와주셔서 카페 운영이 수월했어요. 그리고 박미선도 자주 와서 도와주었고요. 어느 날 진아가 카페로 찾아왔어요. 많이 야위어 보였어요. 엄마, 진아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아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진아야 이제 와서 사과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 엄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진아의 사과가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어요. 진아야 내가 정말 반성하고 있다면 스스로 새로운 삶을 살아봐. 엄마에게 의존하지 말고. 네 엄마, 저 열심히 살아볼게요. 진아가 돌아간 후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그래도 아이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 다행이었어요. 몇 년이 지났어요. 카페는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곳이 되었어요. 고민철 씨와는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가끔 함께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녔어요. 경자 씨 요즘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힘든 일을 겪고 나서 더 강해지신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예전에는 가족들 눈치만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진수에게서 편지가 왔어요. 교도소에서 보낸 편지였어요. 진수 편지. 엄마 안녕하세요. 저는 교도소에서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드렸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를 용서해달라고 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요. 출소하면 새 사람이 되어서 엄마께 효도하겠습니다. 진수의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반성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진수에게 답장을 썼어요. 경자 편지, 진수의 편지 잘 받았다. 네가 반성하고 있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엄마는 이제 네가 없어도 잘 살고 있어. 너도 출소하면 엄마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살아가거라. 그게 진짜 효도야. 몇 달 후 진혁이에게서도 편지가 왔어요. 진혁 편지. 엄마 저는 정말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해외에서도 한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어요. 특히 엄마에게 가장 큰 상처를 드렸죠. 저는 10년 동안 여기서 반성하면서 새 사람이 되겠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진혁이의 편지는 예전과 달리 진심이 느껴졌어요. 정말 반성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시간이 더 흘러서 진아가 다시 카페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예전보다 훨씬 밝은 모습이었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진아야 어떻게 지내니? 엄마 저 이제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월급은 적지만 정직하게 벌고 있어요. 진아가 정말 달라진 것 같았어요. 엄마 제가 엄마께 진 빚을 갚고 싶어요. 조금씩이라도요. 진아야 그런 건 신경 쓰지 마. 네가 바르게 사는 게 더 중요해.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진아와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었어요. 카페를 운영한 지 3년이 되던 해정말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동네에서 모범 사업자상을 받게 된 거예요. 윤경자 사장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죠. 상을 받으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이렇게 인정받을 줄은 몰랐거든요. 시상식에 고민철 씨와 박미선 그리고 진아도 와서 축하해 주었어요. 경자야 정말 자랑스러워. 네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구나. 경자 씨 남편분도 하늘에서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엄마 정말 존경해요.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여보 나 이제 정말 괜찮아.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잘 살고 있어. 아이들도 조금씩 변하고 있고 여보가 마지막에 나를 지켜달라고 부탁한 고민철 씨 덕분에 많은 도움을 받았어. 고마워 여보. 며칠 후 진수가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하지만 진수는 저에게 오지 않았어요. 대신 편지만 보냈어요. 진수 편지. 엄마 저는 출소했지만 당분간 엄마께 찾아뵙지 않겠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생각하면 아직 엄마 앞에 설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지방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언젠가 정말 새 사람이 되면 그때 찾아뵙겠습니다. 진수의 편지를 보니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예전 같으면 출소하자마자 저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했을 텐데요. 시간이 더 흘러서 카페를 운영한 지 5년이 되었어요. 이제는 정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고민철 씨가 어느 날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경자 씨 저와 함께 여행을 떠나지 않으실래요? 여행이요? 내 제주도나 부산 같은 곳으로요. 카페 일도 잠시 쉬시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처음으로 여행을 가는 거였거든요. 좋아요. 가봐요. 제주도 여행은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마음 편히 쉴 수 있었거든요. 경자 씨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항상 누군가를 걱정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해 살고 있어요. 그게 맞아요.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어요. 고민철 씨의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진아가 특별한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엄마 저 재혼하기로 했어요. 정말? 어떤 분이니? 회사 동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제 과거도 다 알고 있지만 이해해 주세요. 진아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엄마 결혼식에 와주실 거죠? 물론이지. 우리 딸 결혼식에 안 갈 수가 있니? 진아의 결혼식은 정말 소박했지만 따뜻했어요.
진아가 정말 행복해 보였거든요. 결혼식에서 진아가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정말 감사해요. 엄마가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제가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진아야, 엄마는 항상 네가 행복하기를 바랐어.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아라. 몇 년 후 진수에게서도 좋은 소식이 왔어요. 진수 편지. 엄마, 저는 지방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안정되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도 만나서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엄마께 직접 인사드리고 싶지만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정말 완전히 새 사람이 되면 찾아뵙겠습니다. 진수도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진혁이는 아직 교도소에 있지만 가끔 보내는 편지를 보면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았어요. 진혁 편지. 엄마, 저는 여기서 다른 수감자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기뻐요. 출소하면 봉사활동을 하면서 살고 싶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아이들이 모두 변하고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어요. 그리고 저도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가족들 때문에 항상 걱정하고 불안했는데 이제는 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고 있어요. 카페도 더 확장해서 작은 베이커리까지 운영하게 되었어요. 고민철 씨가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어느 날 박미선이 말했어요. 경자야, 너 정말 대단해. 그 힘든 일을 겪고도 이렇게 새로운 삶을 만들어냈잖아. 미선아, 나도 처음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게 다행이야. 너를 보면서 나도 많이 배워. 어떤 상황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정말 그랬어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회가 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물론 가끔 아이들이 그리울 때도 있지만 그들도 각자의 길에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요. 고민철 씨와는 좋은 동반자가 되었어요. 연인은 아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소중한 관계예요. 카페에는 매일 많은 손님들이 와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어떤 손님은 저에게 말했어요. 사장님,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사장님이 주는 따뜻함 때문인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저도 손님들 덕분에 행복해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받은 상처를 치유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를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가족들의 배신 때문에 절망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다는 걸 알아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거죠. 어느 날 카페에 특별한 손님이 오셨어요. 중년 여성분이었는데 정말 힘들어 보이셨어요. 힘든 여성 손님. 사장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이야기 좀 들어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힘든 여성 손님. 저도 사장님처럼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어요. 아들이 저를 속이고 돈을 가져갔거든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제가 겪었던 일과 비슷했어요. 정말 힘드시겠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마음이 아파요. 힘든 여성 손님. 정말요? 사장님도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저는 그분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처음에는 절망적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는 이야기를요. 힘든 여성 손님. 사장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용기가 나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해볼게요. 네, 꼭 그러세요. 힘들 때는 언제든지 여기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분이 돌아가신 후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요. 몇 달 후 그분이 다시 오셨는데 정말 밝은 모습이었어요. 힘든 여성 손님.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사장님 말씀대로 포기하지 않고 버텼더니 상황이 좋아졌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힘든 여성 손님. 아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어요. 그리고 저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고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어요.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이 카페로 찾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고 용기를 얻어가시는 거예요. 어느 날 고민철 씨가 말했어요. 경자 씨 정말 대단해요. 이 카페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저도 놀라워요.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 줄 몰랐거든요. 경자 씨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네요.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겪은 아픔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시간이 더 흘러서 카페 운영 10년이 되던 해에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모두 함께 찾아온 거예요. 엄마,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엄마 깜짝 선물이에요. 엄마 정말 감사한 마음을 담았어요. 아이들이 카페 10주년을 기념해서 작은 파티를 준비해 준 거였어요. 엄마 카페 10주년 축하해요. 엄마가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 덕분에 저희가 새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엄마의 사랑과 용서가 저희를 변화시켰어요. 아이들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감격스러웠어요.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파티에는 고민철, 씨박미선 그리고 카페 단골 손님들도 많이 와주셨어요. 경자야 정말 대단해. 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될 줄 몰랐어. 경자 씨 남편분도 하늘에서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사장님이 카페가 저희에게는 정말 소중한 곳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해주세요. 모든 분들의 축하를 받으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서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 다 잘 컸어.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결국 모두 좋은 사람이 되었어. 그리고 나도 새로운 삶을 찾았고. 여보가 마지막에 고민철 씨에게 부탁한 덕분에 이 모든 게 가능했어. 정말 고마워, 여보. 지금 저는 정말 행복해요. 과거의 아픔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고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되었어요. 가족이란 혈연 관계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에요. 고민철, 씨박미선 그리고 카페 손님들까지 모두 제 소중한 가족이에요. 아이들도 이제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되었어요.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해줘요.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상황에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중요한 건 자신을 사랑하고 희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으세요. 혈연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진심 어린 사랑과 관심이에요. 그런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용서의 힘을 믿으세요. 저는 아이들을 용서함으로써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었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예요. 지금도 카페에는 매일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그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저도 계속 배우고 성장하고 있어요. 제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앞으로도 이 카페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 자신도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혈연 관계가 아니라 진심 어린 사랑에 있다는 것도요. 혹시 지금 가족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을 느끼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연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